네, 계속 이어서 우리 장노출 전문반 작가님들께 안내드리는 우리 은하수 이제 현장 테크닉, 노출 정보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 지금 교환으로 떠 있는 거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일단은 은하수는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해가 없어야 됩니다. 광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도 당연히 빛에 대한 방해로움이 없어야 되니까 달이 뜨지 않는 시간이어야 되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 기간, 즉 삭, 금음인 그 시간 기준으로 양쪽으로 한 2, 3일씩 대략 한 5일 정도 그 사이 기간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달이 뜨는 시간이 우리가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조금 피할 수 있다면 그 사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최대한 그 기준에 좀 맞추는 게 좋고요. 네. 우리 기본적인 점검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다른 방해물들, 광해가 없어야 되고요. 궁수자리, 정갈자리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핸드폰 앱으로 현장에서 이 궁수자리를 찾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스텔라리움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스타워크2라는 이제 앱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치만 찾을 거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GPS 기반으로 현재 작가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자리를 찾는데요. 방법은 사실은 그게 없어도 간단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북극성 기준, 북극 위치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우측 방향으로 135도, 즉 우리 북반구에 있는 우리 한반도 북반구에 위치한 상태에서 대략 은하수 최적기인 한 4, 5, 6, 7 뭐 요 정도 기간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궁수자리 대성단 M22라고 하는 대성단 그 궁수자리 그 자리는 우측 방향으로 135도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북극성 위치만 확인이 된다면 그 위치를 찾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북극성을 모르셔도 좋아요. 북극성을 찾기 어쨌든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긴 한데 이게 천체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별들의 위치가 뚜렷하게 북극성보다 더 밝게 빛나는 위치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혼선이 생길 때는 북극성을 찾는 게 아니라 북두칠성을 찾으시면 돼요. 다른 별자리는 조금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으로 생긴 북두칠성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래서 북두칠성 그 근처에 카시오페아하고 북두칠성 그 사이 안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성 위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시오페아 자리하고 북두칠성 그 사이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북극성이 아니어도 북두칠성만 대략 얼추 방향이 보이신다면 그 상태에서 우측 방향 135도로 보시면 그게 바로 궁수자리 M22 대성단, 즉 은하수, 우리가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눈에 보이시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리는. 그 다음에 차량이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우리가 유명한 촬영지 가다 보면 늦게 도착하시는 다른 작가님들이 막 차량 라이트로 불빛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촬영한 사진은 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적도위라고 해서 별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있는데 적도위 없이도 충분합니다. 적도의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예 이 천문 촬영으로 은하수만 공략해서 그것만 몰입하시는 그 전문 작가님들은 필요하시겠지만 적도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히 멋지게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촬영 최적기는 5월에서 8월인데 4월부터 시작해서 7월 이때가 촬영하시기가 좀 편안하고요. 5월 달도 괜찮은데 너무 습하고 또 그때쯤 되면 서서히 은하수가 일자로 이렇게 쓰는 시기라서
기본 적기는 제가 5월에서 8월이라고 했지만 5, 6, 5월달, 6월달이 가장 핵심 피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도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촬영 노출 정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를 준비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24mm 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역이면 충분하세요. 조리개는 다 벌리시는 거예요. 조리개는 다 벌리시는 거예요. 조리개는 다 벌리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구상에서 우리가 찍고 있는 거는 지구와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흐른단 말이죠.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쫙 촥 하고 딱 찍혀야 되는데 셔터를 촥 열어놓고 길게 흐르게 되면 별이 은하수가 그 똑똑똑똑 박혀있는 요 별들이 길게 땅콩처럼 길이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빛을 많이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조금은 길게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너무 길게 하시면 이게 별이 흐르면서 뿌옇게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꼭 정해져 있는 그 공식은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략 한 15초, 제가 말씀드린 24mm 대역 기준에서 고 즈음한다면 셔터 스피드는 대략 15초 딱 까지면 충분하세요. 너무 짧아지면 사진이 너무 어둡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별이 흐릅니다. 그 한계가 대략 한 15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36mm 그 센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FX 풀프레임 기준으로 했을 때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24mm다 그러면 360, 즉 360 공식이에요. 360 나누기 24mm 하면 15초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360 나누기 14mm 하시게 되면 25초까지 가능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좀 덜 흐르는 게 좋기 때문에 14mm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맥시멈까지인 25초까지 두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5초 내외 정도면 무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60 공식에서 360 나누기 24mm일 때 맥시멈 한계치가 15초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그 기본까지 다 가시는 것보다 조금 안으로 조금 들어오시는 거. 네. 화각에 따라서 망원으로 갈수록 똑같은 시간이지만 망원 대역으로 점점 화각이 좁아질수록 별이 더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광각으로 갈수록 더 별이 흐르는 느낌이 덜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은하수 촬영을 광각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24mm 단초점 렌즈 또는 28mm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2470이나 1424보다 조리개 개방도가 f1.8 또는 f1.4까지 개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낮춰도 감도를 더 내려서 조리개를 개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수 촬영에서 렌즈를 새로 구매하지는 마십시오. 현재 갖고 계시는 걸로. 자, 됐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그 기준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8 기준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1424나 2470의 f2.8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15초 기준으로 갈게요. 그 상태에서 감도를 3200으로 일단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은하수에다가. 그날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 얼마입니다라고 지정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똑같은 2.8 렌즈라고 하더라도 렌즈의 대물 렌즈 크기에 따라서 빛을 수강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f2.8이라고 하더라도 그 렌즈에 따라서, 즉 대물 렌즈 맨 앞에 있는 렌즈가 대물 렌즈입니다. 이 대물 렌즈의 구경에 따라서 빛을 수강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도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15초, 조리개는 f2.8 기준이라고 했을 때
최대 가방이 되겠죠. 2470이나 14241일 경우에 그 상태에서 감도 3200으로 해서 한번 은하수를 대고 한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컷 촬영할 때마다 15초이기 때문에 촬영하실 수 있는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재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날씨와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렌즈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3200으로 딱 했더니 너무 밝은데? 그러면 더 감사한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감도를 다시 한 스탑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3200의 한 스탑 아래는 1600이죠. 네. 1600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초로 다시 한번 딱 때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별빛이 초롱초롱, 주변의 상황이 약간 어두운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로우 파일로 촬영해서 우리 다 끌어올릴 거니까 딱 보시고 괜찮은데 라고 했다면 딱 그 상태. 네, 별빛이 괜찮을, 주변이 살짝 어두워도 별빛이 괜찮다 그러면 그 상태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카메라 모니터로 확인하셨을 때 너무 화사하게 딱 이쁘면 조금 날아가는 부분이 생겨요. 어두운 거는 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15초씩 계속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켓팅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걸어서 찍는 피사체들을 살릴 때는 좀 레이어를 분판해서 조금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월곶 그 포구에서 촬영했던 브라켓팅은 짧은 시간 안에 5장을 한꺼번에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좀 손쉽지만 15초씩 브라켓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썩 그 작업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다 해결할 겁니다. 한 장으로. 노출 정보, 촬영 정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8 기준에서 감도 3200이었지만 만약에 단초점 렌즈가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출발부터 감도를 좀 내려서 화질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단초점 렌즈 쓰시는 작가님들은 출발은 1600부터 출발하셔도 충분하십니다. 네, 조리개는 다개방 하시는 거예요. 다개방.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상황에 대한 거를 이걸 보고 현장에 도착해서부터 어떻게 하시고 뭘 하시는지 이걸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